네, 한겨레 6면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참 바빴네요. 네, 민주 개헌 의총을 열었습니다. 헌법조문회 부마항쟁 5.18 60 촛불 다 명시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 이 의총에 대해서 재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30 그 조에 달하는 모든 그 헌법 문항을 그 중에서도 90여 개의 그 수정, 신설 그 조항들에 대해서 심층 그 토론을 했고요. 그 몇 가지 표현들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라는 조항, 사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을 하기로 했고요. 네, 재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일단은 민주당 의총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촛불 그리고 네. 60 부마항쟁 등등을 다 헌법에 명기하자 이렇게 결론이 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개헌의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이고요. 개헌에 관한 의총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130 조항 중에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 지금 있는 87년 체제에서의 헌법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재윤경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헌법 전문의 촛불혁명 정신을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런 얘기를 네. 했네요. 역사적 평가 중인 촛불 시민혁명을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자, 국민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들을 원로가 내놓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뜨거운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방금 전에 헌법 제4조 얘기를 했는데 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니까 헌법 4조는 통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예, 여기에 자유자를 빼고 네. 민주적 기본질서로 한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적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4시간 뒤에 이게 잘못 보도가 된 거다라고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의총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터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라면은 지금 뭐 보수적인 진영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됐을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도 민주적 국가입니다. 근데 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또 중국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골격과 근본인 자유민주 이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다는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용진 의원께서 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정말 실수로 빠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질 않았으면 다른 언론이 왜 보도를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조선일보가 뭐 오바를 했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팩트를 확인한 게 있으면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성 보도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는 분명히 네네네. 자유를 빼고 뺀다고 민주를 했잖아요.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시간 네, 뒤에 네. 실수라고 온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변인 다른 언론은 그 얘기를 듣고 수긍이 돼서 보도를 이걸 중심으로 안 아니요, 했잖아요. 보니까 중앙일보도 보면은 중재 같은데 보니까는 그 해프닝까지 담긴 담았는데. 동아일보도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담았는데 이제 조선일보는 콕 집어서 그 제목을 내.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무슨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전문가들 이래가지고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핵심은 네. 실수냐 아니냐. 네. 대변인의 실수로 개인적인 실수다. 재윤경 대변인 개인의 대변인하고 실수다. 제가 아침에 다시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전화 많이 받았겠네요.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서 그건 좀 속상해요. 제가 실수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거예요.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조항을 쭉 얘기하다가 한 명이라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뒤로 보냈어요. 뒤로. 그래가지고 따로 그거는 논쟁 지점은 다 따로 묶어서 하기로 했어요.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그러니까 논란이 되지 나중에 않아서 그냥 넘어가자. 네. 그냥 넘어갔고 이거는 그냥 현행대로 그냥 둡시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끼리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120명, 70여 명 정도 네.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의원들 대다수도 자유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고요. 사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부러 오늘 우리 제작진의 말씀을 드려서 헌법 전문을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전문에 오늘 저기 박용진 의원님이 꼭 집어 부탁을 하셔서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저기 전문을 준비했어요. 그 전문에 보시면요. 거기에 부마항쟁 넣고 5.18을 넣고 넣겠다고 했던 그 전문에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가 두 번 확고히, 들어가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헌법에요. 헌법 전문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 정치의 가장 핵심이 자유와 평등이 우리 헌법 질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딱 보아줘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 전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제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면 헌법 전문에서부터 드러내려고 시도를 헌법 전문은 건드리지 그렇죠.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거는 하시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오늘 반론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계세요. 잠깐만요. 김도수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박사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툭 튀어나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굉장히 좌편향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거기에서도 이 4조 평화통일에서의 부분에 이게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자라는 그러니까 자문위에서 먼저 민주당이 줬던 안에 이미 있었던 얘기가 거죠. 나왔다라는 네. 거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 의원 중에 70명이 삭제에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처럼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자유를 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빼자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 자문위에서부터 이 논란이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4조 헌법의 4조를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버리게 되는 순간 이걸 엄청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팩트체크. 자, 첫 번째. 그 말씀하시는 헌법 그 자문기구 있잖아요. 그걸 더불어민주당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다른 그 교섭단체 의원들이 다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만든 자문기구예요. 그 왜 더불어민주당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지 저희도 참고하고 자유한국당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웃었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이라도 이건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121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자유예요.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주면 당적 질서니까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린 대해서 네. 그거를 그 헌법 자문기구가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원래부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접근 방식이 조금 저는 안 맞다고. 그러니까 재윤경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적 실수가 아니라 이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나왔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는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4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팽팽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건 이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이른바 북한을 우리의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어떤 통일을 추구한다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 자유자가 굉장히 걸기적거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한 상태는 평화통일은 평화통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북이 볼 때는 흡수통일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이 4조가 평화통일을 계승하고 있지만 흡수통일을 명시하고 있다고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버리는 순간 그럼 북한을 일정한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일종의 또 우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 이 자유민주에서 자유자 뺀다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동아일보 18면입니다. 예, 서울의 명소들이 많이 사진 속에 등장했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외국 TV가요. 최근에 서울에 촬영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많이 오는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서울 오면 여기. 알고 보면 그 여행도 전문가이거든요. 자, 외국. 진짜 제가 여행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테니스도 전문가시고. 자, 믿고 들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소개해 저 주세요. 기사를 보고서 딱 제 기사다. 제가 소개해야 될 기사를 생각했는데 네. 이제 외국의 이 각 방송사들이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드라마나 예능을 찍을 때 한국으로 올 로켓을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촬영하는 건데 그걸 서울로 선택을 한다는 건데 외국 방송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핫스팟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보면은 일단 처음이 서울역 고가 서울로 7017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들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여름에는 뭐 태양을 막을 데가 없다 뭐 여러 가지로 맞는데 일단은 외국인들한테는 관심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하고 일본에서 드라마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데 저기 서울로 7017에서 많이 찍는다. 왜 7017인지는 아세요?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970년에 서울역 고가가 생겼고 네. 2017년에 저렇게 보행기로 7017이고 고가에 연결된 길이 17개입니다. 그래서 7017이고요. 거기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가볼만 합니다. 네. 꼭 가보려고. 그게 맞는지, 17개가 맞는지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가 이제 더 찍기가 좋은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뒤에 이제 서울역 구청사, 오래된 1930년대에 지어진 구청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남대문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 스퀘어 빌딩에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저녁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저 조명을 쏴서 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이제 쇼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위를 걷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관심사라고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서울 월드컵 공원. 월드컵 공원은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저 동아일보 입사 시험이 월드컵 공원 늪이거든요. 네. 여기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공해와 이런 폐기물로 약간 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겪잖아요. 상암동. 그래서 이 상암동이 옛날에 난지도라고 해서 쓰레기 네, 맞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선호를 한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연 환경도 좋고 분수대도 있어서 데이트 코스도 좋고 뭐 촬영지로도 좋고 그다음에 전 여기도 안 가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궁금해요. 마포구 경의선 숲길이라고 요즘 해요. 가장 뜨는 곳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가요. 네. 저요.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용산선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위에 있던 철로를 저렇게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여기가 연남동인데 연트럴 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데이트하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때 가보시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들어서는 가게들도요, 딱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데가 많아서. 박용진 의원님도 젊은 사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밥도 먹고요. 또 거기 저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도 보고 그랬습니다. 다만 와이프랑 못 갔네. 아니 의정 활동 바쁘신데 어떻게 거기까지 다닐 시간이 있으세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갔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봐야 되겠네요. 네,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냥 별로 뭐 기본 말씀이 별로 뭐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남산입니다. 남산은 네, 뭐 남산. 서울의 랜드마크죠. 어제도 뭐 계기 일식을 보면서 계기월식. 계기 월식 맞아요. 죄송합니다. 계기 월식을 보면서 남산 타워를 얘기를 했었는데 남산이 이제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곳인데 영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해요. 영국 사람이요? 네, 그래서 삼순위 계단이라고 옛날에 맞아요. 이름은 있지 않았- 김삼순. 예,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 계단이 옛날에 이제 조선 신궁이 남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궁을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지금은 바뀌어서 그 계단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계단으로. 근데 저 중요한 핫스팟 중에 왜 가장 중요한 광화문의 심장인 채널A 앞에 청계천이라든지 이 세종역에는 안 나왔죠? 워낙 유명하니까는 뭐 굳이 안 워낙 써도 다 알겠죠.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저희 돌직구 저 화면 통해서도요 저 창밖으로 저기 많은 관광객분들이 저희 방송 뭐하나 이러고 맞아요. 창문 안으로 이렇게 보시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박용진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핫스팟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추천하실 곳 있으세요? 저희 동네가 워낙 낙후된 동네로 인식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놀이기구가 있었던 드림랜드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거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그 자연환경이 훌륭한 친화적인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 기묘한 건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그 드라마 아이리스 이병헌, 김태희 네. 등장했던 그 첩보 영화 드라마 그걸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어디가 좋으냐? 바로 강북구의 배경인 네. 제가 강북구 그리고 을구입니다. 을구 강북구의 그렇게까지 홍보 안 하셔도 돼요. 배경인 네. 그 북한산, 네.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산이 쫙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북부의 핵심이죠. 그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20년은 제가 강북 을구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을에 또 새로운 명소까지 소개를 주셨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님은 지금 본회의가 곧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보내드릴 거 인사를 여기서 드리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